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어딜 가나 항상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어리거나 별로 상관없죠. 어디에서든 항상 존중받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포스가 있거나 뭐 아우라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의 태도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났는데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상대의 태도가 훨씬 지속적으로 근사하고 호감이 넘치면 저절로 이제 존중하게 되죠. 제가 만나는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이 생기죠.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근데 이름과 얼굴을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 오늘 보겠구나. 그러고 되게 기대해요. 근데 정작 만나보면 그 사람의 태도가 이제 실망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를 제대로 이제 예의를 갖춰서 대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만 주목받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러면 처음에 와 이랬다가 나중에 이래 뭐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거꾸로 이제 그냥 만났는데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만난 사람이 호감이 가고 처음보다 시간 갈수록 그에 대해서 점점 더 내가 막 정중해지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 자신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 남한테 존중받는다는 거, 자기가 할 나름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늘 존중받는 사람의 태도,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반듯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반듯해. 이런 칭찬 정말 대단한 칭찬이죠.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나도 이제 그런 사람 되고 싶고 타인도 반듯한 이미지를 좋아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반듯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존중받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반듯한 사람은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반듯해 보일까요? 첫 번째, 일단 자신이 일하는 분야,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실력이 전혀 없이 무능한데 존중받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이제 기준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다 잘해줘요. 밥도 잘 사요. 잘 들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발벗고 나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실력이 없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특히 직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실력을 반듯하게 이제 딱 밑에 바탕으로 깔아놓는 게 중요한데 실무자한테 이제 간부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막 몰라요. 현장 파악도 안 돼요. 데드라인도 안 지켜요. 거래처 관리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그 사람이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려하고 친절하고 이런다고 해도 이제 별로 존중받기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반듯한 사람 두 번째 태도 어떤 걸까요? 침묵의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입을 내가 다물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반듯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죠. 말로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은 곧 칼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두말하면 뭐 하겠어요. 일단 말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웬만하면 이제 그 침묵의 때를 제대로 잘 지키는 거, 이런 거에 더욱더 집중하죠.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그분들도 이제 인기도 한순간이지만 말실수로 한순간에 이제 추락하는 사람도 우리 이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우리처럼 일반인들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니거든요. 언제가 침묵의 때일까요, 과연? 대표적으로 이제 남의 뒷담화할 때 이런 거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침묵을 해야 될 때죠. 뒷담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엔 좋아하다가 자신조차 그 사람을 믿지 않아요. 맞장구 치는 사람을.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남의 말 안 하는구나. 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제대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반듯한 사람이죠. 사회생활하면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의 유형이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안해서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일, 저도 이제 같이, 협조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무산될 수 있잖아요. 계획이니까. 그러면, 이만저만 해서 이제 이게 무산됐습니다. 뭔가 이제 다른 아이템을 한번,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단히 이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과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게 맞는 건데,
어떤 경우들이 있나 하면 그렇게 이제 제안해 놓은 걸 이제 제가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무산됐어요. 그러면 요즘 말이야 일이 너무 안 돼서 이런 새로운 어떤 이제 그런 프로젝트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무산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없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잘못한 줄 모르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 깊이 무시당합니다. 그 사과를 안 하니까. 겉으로는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신뢰도에 이제 치명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듯한 사람은 제대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여유 있는 사람. 어딜 가나 존중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너무 여유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주면 남들에게 이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존중을 받기 어렵죠. 일단 그릇이 이제 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여유 있는 사람이고 상대를 품어야 이제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릇이 커서 여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지내다 보면 진짜 눈치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뭘 자기한테 담을 수가 없어서 이제 눈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타인을 이제 품을 줄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눈치가 빠르죠. 그래서 타인을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지금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여유에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하다가도 영 상대가 갈팡질팡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갈팡질팡 어딘가에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 그러면 핵심만 딱 얘기해서 빨리 마무리해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들이 하는 센스죠. 또 이제 직장 회식을 했어요. 직장 회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려해서 이제 일찍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감기가 걸린 직원이 있는 것 같으면, 뭐 몸살 기운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것 같으면,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감기 걸렸을 때는 술 많이 마시면 낫는다 막 이러면서 뭐 오늘 마시고 죽어보자 이러는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참 배려할 줄 모르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무능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눈치 없는 리더는 이제 한계가 너무 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황 파악을 이제 제대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태도였고요. 두 번째는 기분 좋게 말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기분 좋게 하는 거죠. 돈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직업도 갖고 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힘들어 죽어, 정말 미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좋은 에너지를 못 받아요. 같이 있으면 기 뺏기는데, 그래서 주변에 점점 좋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이왕이면 좋게,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거,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 미치겠다, 죽겠다, 뭐 이런 거를, 요즘 이제 좀 힘들다,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래도 잘 해봐야죠.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예요. 뭐 잘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이죠. 자, 세 번째, 잘 듣는 사람. 여유가 있으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증거는요, 자기를 내세우고 주인공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그런 데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말이야 막 하면서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잘 지냈어? 뭐 부모님은 어떻게 건강하시고, 뭐 아이들은 어떻고,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제 안부를 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질문하고 잘 듣는 사람들인 거죠. 남의 말할 때는 전혀 관심 없는 게 이제 티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여유가 없는 사람, 그럼 이제 존중받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자, 또 이제 여유 있는 사람 어떤 점이 다를까요? 흔쾌히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이제 얼굴 빨개져서 당황하고 막 버벅대고 이런 사람들, 흔쾌히 다르다는 걸 인정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유 있게 대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흔쾌히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태도, 여유 있는 태도입니다. 자기랑 취향이 아주 다른 사람을 보고도 막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머리를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타났어요. 회사 사규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없으면 사실 뭐 핑크색으로 하든 뭐 녹색으로 하든 연두색으로 하든 뭐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니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회사에 그렇게 하고 나타나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쁜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데 김대리 보니까 정말 내가 대신 만족감 느낀다, 막 이렇게 좋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여유 있는 사람일까요? 그 개인의 취향은 흔쾌히 인정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딜 가나 항상 존중받는 사람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이제 반듯한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여유 있는 사람. 반듯한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도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나한테 지금 그런 어떤 태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이런 태도를 좀 보완해야지 라고 욕심을 내는 그런 10분이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